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 글의 목적은요. 타겟 학교 정보, 타겟 학교라고 하면 원장님들의 학원과 공부방과 교습소에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어떤 다니고 있는 학교, 그 학교를 타겟으로 먼저 잡으시고 또 원장님이 원하시는 저기는 꼭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학교를 잡으셔서 우리 학원에 거기에 대한 그 학교에 대한 정보를 주고 또 그와 동시에 우리 학원과 교수와 공부방에 그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해서 학부모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참고해 보시고 좀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통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정보를 제공해서 신뢰를 얻는다가 맞는데, 그러면 이번 과제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됐을까요? 어떤 정보를 제공해서 학부모를 당기는 걸까요? 채팅창에 원장님들이 생각을 좀 한 번씩 알려주세요.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될까요? 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학원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들이 쓰신 글을 쓰셨기 때문에 글을 쓰시면서 들었던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정보, 학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좋았다, 좋겠다, 학부모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 네, 어떤 걸까요? 어려우신가요? 학교의 영어 성취사항. 네, 그렇죠. 우리는 영어를 하는 거니까 영어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좋죠. 네, 내신을 대비하는 방법. 네, 그렇죠. 학원의 내신을 대비하는 방법. 좋습니다.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장님들이 더 많은 걸 보여주셨는데. 아, 근데 사실 원장님들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원장님들이요, 정보 제공에서 끝나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블로그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우리 학원으로 끌어당기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우리의 학원과 교습소와 공부방이 부각되는 정보, 그런 것들을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정보만 띡 던지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주고 있는지,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 실력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보글을 쓰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글을 쓰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료를요, 그냥 이렇게 틱 던지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 400명 아이들이 600명 학교예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학부모한테 어떤 면에서 중요할까요? 그리고 여자애들과 남자애들의 성비 이야기도 많이 올려주셨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학부모한테? 그 얘기를 좀 강조하신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성장하는 학교야. 또는 아니면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게 학부모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성비면 여기는 남녀공학인데 요즘 대부분 공학이죠. 근데 남자애들이 더 많아. 아니면 여자애들이 적어.
여자애들이 많아. 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걸 보여주시는 게 좋았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정보를 주셨는데 이 정보가 학부모들한테 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하셔서 그래요. 사실 안 주셔도 되는 내용이죠. 안 주셔도 되는 내용인데 주셨다면 왜 그게 학부모한테 의미가 있었는지 좀 알려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위치. 위치 같은 경우에도 위치를 좀 부각시키신 경우가 많이 없으셨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 원이 너무 가깝다. 제일 가까운 학원 중에 하나다. 아이들이 오기 편하다. 뭐 이런 느낌을 주시면 좋은데 위치를 딱 알려주시고서 끝 그러셔서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셨을 때는 좀 우리 원과 또 우리 원에 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어떤 정보를 부가적으로 주셔야 될지 이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교과서 출판사를 많이 제시를 해주셨는데 교과서 출판사가 왜 중요한지 그 교과서가 학부모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제시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를 알려주셨으면 그러니까 다양한 뭐 학교들은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요거 쓰는데 이 학교에서는 이거 쓰는데 이 교과서의 특징이 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준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출판사만 알려주시고 그냥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왜 중요한지 뭔가 학부모한테 그 정보를 주실 때 그 정보를 왜 제공하는지 그거를 알려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글에서 가장 이제 다른 기수에서도 그랬지만 이 글에서 가장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미지는 거들 뿐이고 블로그에서는 글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텍스트가 아주 빽빽한 이미지는 네이버가 싫어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빽빽한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는 학부모들이 모바일에서 확인했을 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원하는 만큼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만약에 그러실 때는 아주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쓰셨으면 글로 반드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 분씩 보도록 할게요. 네프아츠 대방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요, 대방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주신 거, 그냥 학교만 딱 찍은 게 아니라, 이렇게 주제에 딱 포커스를 맞춰주신 거 아주 좋았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그냥 날리신 게 아니라, 이제 비평준화 학교이기 때문에 특히 좀 학부모들이 관심 있는 학교에 아이들이 얼마만큼 진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것도 아주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보만 이렇게 제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학교 덕산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덕산고등학교에 이렇게 가고 다른 학교는 이 정도 가요. 까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마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보면 그 정도 수준이면 이 덕산 중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여기를 꼭 가야 되는 건지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중학교 아이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정보를 주셨으면 뭔가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가고
해야 뭐 어떻게 비평준화 가운데서도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건지, 또 그렇기 위해서 우리 학원이 어떻게 되고 도와주고 있는 건지,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글 자체로만, 이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 자체로만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좀 그러한 부면이 보완됐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원을 부각시키는 면에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갔었으면 훨씬 더 원장님 그 학원 쪽에 초점이 더 갔을까, 끌리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양산 원장님. 양산 원장님은 다른 원장님들 많이들 안 하시긴 했는데, 이렇게 학교를 딱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지도 찍기 해주신 거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학교인가요? 라고 제목을 쓰셨는데요. 어떤 학교인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학교여야 할까요? 그 학교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것과 그 학교는 어떤 학교야? 라고 물어보는 것은 되게 넓어요. 너무 넓어요. 어떤 학교야? 라고 물어보는 거는 학부모들이요. 이렇게는, 만약에 그 학교에 관심이 있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좀 물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거나, 아니면 가톨 초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다. 누가? 양호 교습소의 예스 엘리 쌤이 양산 가촌 초등학교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드리겠다. 뭐 이렇게 표현해 주셨으면 좀 더 이 글에 대한 그 예측이 좀 됐을 것 같아요. 또 어떤 학교인가요? 라고 봤을 때는 좀 어떤 글이 전개될지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목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 보면 음, 여기에 보면 영어를 언제 시작하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뭐 이 글을 초등학교 글이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뭐 3학년, 4학년 학부모 보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학교에 입학하거나, 그럴 입학 전에 있거나, 그러면 아니 입학했는데 거의 초창기에 있거나, 그런 학부모들이 검색을 할 텐데, 그러면 특히 영어과를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영어가 언제 시작되는지 그거를 좀 알려주셨었으면 더 좋았겠다. 모르는 학부모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학부모들한테는 그렇게 알려주시는 게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 보시면 교과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교과서를 쭉 했는데, 이렇게 보고 나면 이 교과서가 왜 중요한지를 어느 출판사인지가, 왜 학부모한테 어떤 의미인지가 전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그래서 학부모들이 미리 서점을 가서 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을 거면 넣으셨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교과서인데요. 이렇게 넣으셨는데, 뭐가 중요한지 좀 그런 것들을 좀 부각시켜 주셨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학교 일정 나와 있잖아요. 학교 일정, 이거는 지금 PC로 보니까 조금 보이는 것 같죠? 혹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계실까요? 핸드폰으로 보시는데 지금 화면 공유된 거, 이 내용 보이시나요? 아마 거의 안 보이실걸요? 그래서 모바일로 봤을 때는 이 이미지만 갖고는 전혀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는 나와 있으신데, 좀 주요
이거보다는 이렇게 보여주시기보다는 주요 내용을 그냥 쭉 보여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아니면 원장님이 직접 표를 만들어서 3월에는 뭐, 4월에는 뭐, 5월에는 뭐 이런 식으로 표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더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것만 갖고는 학부모가 보고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그 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네이버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강일 원장님. 강일 원장님은요, 잘 주고 싶으신 정보를 좀 잘 잘라서 보여주셨어요. 그런 것들, 특히 이렇게 연간 학사 일정 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딱 학부모들이 알고 싶은 내용들은 잘라서 보여주셨잖아요. 뭐 이런 식의 보여주시는 게 좀 눈에 띄었고요. 평가 계획도 많은 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그냥 전체를 이렇게 했는데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신 거, 특히 학년별 전략, 그리고 글도요, 학년별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내용 잘라서 보여주신 거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미지를 이렇게 연달아서 넣으셨단 말이에요. 연달아서 쭉 넣으셨어요. 근데 지금 여긴 3학년에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학년 과정, 그 다음에 6학년 하고 뭐 이후의 학년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죠. 3학년, 4학년, 그 다음에 좀 고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이런 거 필요하고 좀 이렇게 학년별로 좀 나뉘어져 있는데요. 요거를 굳이 이렇게 한 번에 다 보여주지 마시고요. 좀 학년에 딱 하나 보여주고 3학년 쑥 쓰시고 4학년 보여주고 쑥 쓰시고 5학년 보여주시고 쓱 쓰시고 그랬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보기가. 이걸 한 번에 우겨놓고 또 이렇게 보다 보고 하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왔다 갔다 보고 또 뭐 이렇게 보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글이 지금 5학년부터 이거 한 거 가는데 갑자기 중학교로 팍 튀어요. 중학교로 팍 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중등 이렇게 가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등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중등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 중등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미리 준비한다 그런 느낌을 주시면 좋은데 갑자기 보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쑥 중등으로 가서 초등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마무리 짓고 또 연결해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그린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대구 그린 원장님, 네. 일단은 대구 그린 원장님은요, 중고등을 잘 비교를 해주셨어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잘, 해주셨다. 왜냐면 이제 중학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고등학교에 가서 그렇게 좀 어려움이 없다. 중학교 영어와 고등학교 영어가 어떻게 다르다. 이런 것들을 학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신 거는, 좋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A, B, C, D, E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지 좀 등급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수음이한가 였지만 지금은 A, B, C, D, E, 여기는 A, B, C, D, E로 평가한다. 뭐 이런 식의 좀 설명이 있었으면 조금 좋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은 요거를 출력해가지고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어떤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그러셨으면 조금
밝게, 조명을 좀 밝게 해서 선명하게 찍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전반적으로 좀 어둡게 보이는 게 좀 아쉬웠어요. 근데 출력해서 찍으시면서도 좀 이런 거 지금 하이라이트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시니까 이런 것도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성취하고 끊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원장님 글이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줄바꿈과 관련해서는 한번 항상 마지막에 체크를 한 번씩 꼭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끊기지 않고 학부모들이 봤을 때 어색하지 않게. 그리고 모바일도요. 모바일의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핸드폰 사이즈, 화면 사이즈가 다 다르죠. 그거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내 핸드폰에서 이렇게 보여지니까 학부모 핸드폰에서도 그렇게 보여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끊어 쓰시기 할 때는요. 그런 거 감안해서 엔터를 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문장 중간에서 엔터는 웬만하면 넣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 아, 그리고, 네. 자, 셋째는, 음, 네, 문장을 바꾸셨죠? 제가 그래서, 아, 뒤에 문장이 있었는데, 그거가 삭제돼서 그러셨군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요번에는 캡처를 떠났습니다. 원장님들이 중간중간 그거를 많이, 저기, 많이 바꾸셔가지고, 아, 여기 글이 더 있었군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시험 범위가 무한대인 것 같습니다. 중등에 비교할 때. 그래서 이게 어순이 안 맞는데?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문어체이지만 문장 어순을 좀 맞춰주세요라고 썼는데, 아, 요 뒷말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수정하셨으니까 삭제할게요. 네. 네. 그리고 이 내용들 잘 들어가 있는데요. 원장님 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이렇게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장님 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과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 그리고요. 원장님 글을 보면서 한 가지 요번에 확실하게 느꼈는데 원장님 텐션이 있더라고요. 여기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진짜 숨가쁘게 따다다다 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글 자체에 굉장히 텐션이 느껴져서 어,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좀 끊어 있기도 하고 좀 강약 조절을 하셔야 보는 사람 숨차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 이제 부산 남아원장님 볼게요. 자, 부산 남아원장님도 음, 학년별로 이제 그 전략을 좀 잘 보여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1학년, 2학년, 3학년 각 학년별로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잘 좀 설명해 주신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장님 보시면요. 이거 잘 안 보이잖아요. 텍스트 엄청 많죠. 그냥 다 캡처해 갖고 오셨잖아요. 이런 거 안 보여요. 수시 확보기
이 수업 시수 확보 계획을 이거 갖고 오신 거는 어떤 목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방학이나 방학 일수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셨을까, 이런 중간고사 일정 이런 것들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요 학사 일정은요, 그냥 좀 몇 월에는 뭐 중간고사는 언제, 기말고사는 언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은 아마 해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월 마지막 주에 있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대부분 그 학교는 그 시점을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며칠부터 며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뭐 4월 몇째 주부터 몇째 주에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학부모들은 절대 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모바일에서 보시는 분들은 절대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는 텍스트가 많다고 그렇고요. 요거를 굳이 갖고 오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그래서 필요한 거는 뭐 일부만 이렇게, 뭐 영어는 같은 경우에는 요런 거 캡처를 하신다던가 일부만 보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또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굳이 다 보여주시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걸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면 좀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만 좀 요약해서 보여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더 말씀을 드려요. 이거 다 캡처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학교에서 아직 시야에 안 들어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뭐 너무 이 정도까지 하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좀 그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요거 너무 많이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근데 사실 아마 이거 다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을 텐데 잘 안 보여요. 학부모가.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모바일로 볼 텐데 이렇게 하면 막 해가지고 캡처 쫙 펼치고 그러실 텐데, 이런 자료 이미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자료들은 그냥 나중에 그 상담 하실 때, 직접 상담하실 때 보여주시고요. 이건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보여주시는 거, 지양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네. 아이들이 학습하고 있는 요것도 지금 학습 자료들이잖아요. 학습 자료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보여주시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저작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교재에 대한 저작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 보여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충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도와주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아주 그 정보를 꽉꽉 눌러 담아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만큼 정보도 잘 정리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미지 활용안에서 초반에 원장님이 고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고민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은 좀 적게 보여주시는 게, 왔을 때 보여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제 토평삼성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토평삼성 원장님은 어떤 방향성, 내신의 방향성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우리 원에서 학년별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거, 어, 그런 거 아주 칭찬해 드립니다.
근데 원장님도 마찬가지로요. 이거 너무 이렇게 다 보여주셨어요. 이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은 이렇게 출력해서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는 내신에 대해서 그리고 글 내용에서도 보지만 그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분석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는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너무 보여주신 게 좀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딱 학부모가 알아야 되는 내용만 해가지고 캡처를 해서 보여주시고 이렇게까지 더 많이 하는 거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미지로 보면. 근데 이렇게 잘 대응하고 있고 이런 학습들을 힘들지만 이런 것들 미리 이런 식으로 훈련시켜서 아이들이 1학년에 대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학년에서는 지필고사가 시작되는데 요런 표현들 간혹 수행평가를 쉽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 근데 요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어떤 성적이 낮게 나와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요런 실제로 아이들이 보이는 행태를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지적하신 거는 아주 되게 잘해 주셨어요. 이런 거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장님들에 비해서 이렇게 우리 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서술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좀 고민거리는 뭐였냐면 선행학습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선행학습 표현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선행학습 표현은 삭제를 해주세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행학습을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혈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는 건 맞아요.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느낌 같은 느낌을 주셔야지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행학습 이런 표현들은 쓰지 말아야 될 표현들 잘 고민해서 쓰지 마시도록 말씀을 드려요. 그 제가 지난번에 추천해드린 책 있잖아요. 이번 주에 추천해드린 책에 보면 그 언어 중에서 쓰지 말아야 될 표현들 이런 것들을 왜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회사들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챕터 3장에 있는데 그 3장에 있는 내용도 꼭 보시도록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건 뭐였냐면 원장님들이 꼭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싶지만 실제로 문구로 바꿔서 홍보를 했을 때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 물론 이제 안 걸리면 안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역시나 시선에 안 들어왔을 뿐이지 그에 걸리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제로 그 저자가 겪었던 어떤 멘탈이 털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는 이야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구를 쓰실 때요, 교육부나 이제 교육청이나 이제 실제로 그런 거 지금 잡는다는 그런 내용들 교육과 관련된 것들, 학원행과 관련된 것들 그런 문구들이 계속 기사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쓰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표현으로 뭐 미리 준비합니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우회 회피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종 어진더샤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장님 보시면 학생비, 교사성비 이런 거 나와 있지만 보시면요. 일단 이렇게 한 학급당 2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좀 그 의미를 짚어주셨어요. 20명 정도 되면 우리 애들 어느 정도
애들 한 반에 몇 명 정도 되겠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한 25, 26명 있는 학교보다는 우리 애들은 좀 더 관심을 잘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미를 잘 짚어주신 거, 이런 것도 해주셨고요. 시간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주신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역시나 출판사를 갖고 오셨는데 이 출판사 텍스트 너무 많고요. 출판사에 대한 거는 못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출판사를 하는 게 아이들한테, 학부모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원장님들도 못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러셨다면 출판사 내용은 안 넣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장님들, 우리는 영어과만 보시면 되잖아요. 굳이 다른 것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과만 보여주셔도 나쁘지 않았겠다. 만약 이렇게 하면 뭐 영어 교과서는 그냥 요겁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예를 들어서 3, 4학년은 YBM이지만 5, 6학년부터는 천재교육으로 해서 출판사가 바뀝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년별 평가 계획을 이렇게 넣으셨는데요. 요것만 보고는 학부모가 하겠는데, 요거를 좀 더 상세히 원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4월 평가, 5월 평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학년별 평가 계획도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게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시험이 보는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학부모들 감이 없어요. 그냥 애들이 시험 봤어 갖고 오고, 뭐 했어 갖고 오고, 아 그런가 보다, 학교에서 뭐 하나 보다, 이렇게 느낌인 거지. 그리고 또 이제 처음 아이들이 이제 저학년이거나 학년 이제 입학하는 학부모들은 감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이것들을 매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평가를 잘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학원에서는, 우리 원에서는, 우리 공부방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셨으면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는 정말 꼼꼼히 관리해주고 살펴주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을 잘 관리해주고 있구나, 느낌을 확실히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신 건 잘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는 너무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장님의 노력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느려 쓰시라는 말씀은 드린 건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을 어느 정도로 좀 시간을 들여서 관리를 해주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보여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거원 레지트리 원장님 보여드릴게요. 네. 네. 제가 이제 이 두 분은요, 과제를 좀 오랜만에 해주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 주제는 아니지만, 이미 이전 주제이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과제를 올려주셨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원장님 보면요, 원장님 글을 읽으면서 다른 원장님들과, 다른 원장님도 아마 이렇게 글을 쓰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보통 이제 고객 관점, 아이의 관점 이렇게 해서 많이 했지만, 원장님이 아주 원장님 시점에서 잘 따라갈 수 있었어요. 정말 원장님 시점을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에서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글이었던 거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했을 때 느낌 괜찮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던 글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쭉 이런 거 이렇게 도입 잘 말씀해 주셨고요. 요번에 왔는데
이게 원장님 속마음이잖아요. 이게 뭐지? 얘는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아, 그래서, 아, 얘가 요렇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요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모르는 게 죄송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어차피 그러면은 여기 넣어주셔도 됐을 텐데. 아니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했으면 더 강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감을,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요런 요 이유에서 해서, 아, 원장님의 어떤 전문가적인 판단이 이런 거였고,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런 처방을 내려서 실제로 실행을 해서 요렇게 말이야, 요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점점 그런 단계에서 성장하고 있는 거를 원장님 시선에서 성장하고 있는 게 잘 보였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 다른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관점이 뭐 아이한테 갔다가 홍보 관점으로 갔다가 뭐 학부모 관점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원장님은 관점 설정을 딱 한 가지로 가셔서 끝까지 그걸 지켜주시니까 몰입하는 데는 상당히 좋았고, 아, 요렇게도 가능하겠구나. 그리고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던 게 뭐냐면요. 모든 단어 규칙을 따르지 않아 다르게 하는 것도 있단다라고 설명해 줬잖아요. 네. 요거 보면은 그 사이트 워즈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 요거 사이트 워즈를 이렇게도 표현을 잘하셨네. 쉽게 설명하는 표현을 이렇게 그 아이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하시면, 아, 이런 게 있구나. 학부모들이 봤을 때도 아, 그렇구나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게 잘, 물론 이제 학부모가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 쓰지 않고 잘 설명해 주신 거는 너무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원장님에 대한 어떤 성품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아이를 대하는 부면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서 신뢰를 얻기에는 좋은 내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보시면요. 키워드가 뭔지 뭘까요? 여기서 아마 우리 집안 영어교실 거원초 우리 집안 영어교실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요걸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집안 영어교실 거원초. 근데 이 키워드가요, 제목에 안 들어가 있어요. 본문에도 없어요. 오히려 거원초 보람이가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그러니까 원장님이 설정한 키워드는 거원초 보람이 같아요. 근데 거원초 보람이로는 사람들이 검색을 안 할 거잖아요. 뭐 거원초 영어, 거원초 초등 영어, 뭐 예를 들면 거원초 초등 영어 학원 이렇게 가야 되는데, 키워드 설정부터 1, 키워드 설정이 잘못된 거다. 그리고 키워드를 설정하셨다면 그게 제목에도 들어가야 되고 본문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원장님은요, 킥오프 영상을 다시 한번 복습해달라. 키워드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것도 아마 해서 이렇게 넣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인터넷에서 다 갖고 오셨잖아요. 인터넷에서 갖고 온 거는 일단 이 사람 초상권 있을 것 같고, 이건 또 MBC에서 이 장면, 이 사진은 저작권 갖고 문제 삼을 것 같고, 왠지 이거를 문제 삼지 않은 거는 그냥 냅두는 것 뿐이지, 사실은 문제 삼으려고 하면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는 쓰지 마세요. 다른 블로거가 그렇게 쓴다고 해서 원장님 웬만하면 그렇게 쓰지 않으신 걸 추천해 드려요. 한 번에 네이버에서도 한 번에 잡을 때는 그냥 냅뒀다가 한 번에 확 하면은 한 번씩
블로거들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져온 이미지, 캡처한 이미지 쓰지 마시고 원장님이 직접 찍은 이미지, 원장님이 직접 제작한 이미지 그런 거 쓰시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지난번에 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그 연결해주는 이미지 있는 거 말씀 보여드렸죠? 그거 활용해서 이미지를 삽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군포 금정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금정원장님 새벽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벽에 출근하셔가지고 글 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 일단은 이제 확장 이전을 하신 거죠. 공부방에서 교습소로. 그런 이전 소식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글을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확장한다는 거 알리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다른 원장님들도 그런 기회가 있으시다면, 제가 꼭 추천해 드리는 게 있는데요. 이거 인테리어 하셨을 거잖아요. 공사하셨을 거잖아요. 그 공사하는 과정도요, 홍보가 됩니다. 여기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생깁니다. 해가지고, 이 인테리어 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원장님의 어떤 손길, 하나하나 어떻게 신경 쓰고 있었는지 그런 손길,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홍보가 되고요. 거기에 딱 들어가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꼭 글로 그것들을 알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 보면 막 앞에서 이벤트도 하고 다 하잖아요.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시선 끄는 거 외에도 온라인에서도 그렇게 시선을 끌 수 있는 글들을 올리시는 게 좋은데, 이런 글 올리시는 거 꼭 이 글이 필요했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이 글은 아주 잘 쓰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 동선에 따라서 글 보이는 것도 아주 좋았고요. 이런 것도 인상 깊었어요. 다른 원장님들도 이렇게 해보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렇게 거치대 하나 마련해서 아이들별로 딱딱딱 정리해가지고 넣어서 갔다가 아이들 가고 뭐 이런 것도 괜찮은 느낌 좋습니다. 동선에 따른 사진 잘 들어갔고요. 자, 원장님 사진이 좋았던 거는 뭐였냐면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것들도 진짜 잘 정리되어 있는 거. 눈에 띄지 않는데 이렇게 박스 적재되어 있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거 하나 없이 정말 구석구석이 아주 정갈하고 깔끔하고 잘 되어 있는 것들이 잘 보여주셨어요. 이런 거는 아주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거를 키워드로 쓰셨을까요? 군포금정 캠퍼스, 윤선생 군포금정, 네, 어떤 거를 키워드를 쓰셨는지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키워드를 쓰셔야 노출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지금 윤선생 군포금정 이 정도는 노출될 거예요. 제가 검색해봤을 때 노출되는 거 확인했는데,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설정하셨을까? 노리는 키워드. 그래서 원장님도 키워드에 대한 학습을 좀 다시 한번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제목을 원장님들이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제목 다닥다닥 붙여서 그냥 하나로 띄어쓰기 안 하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좀 의미 단위로 딱딱 끊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 좀 노출하는데도 또 유리할 수 있다고 봐요. 윤 선생 끊고 우리 집안 영어교실 끊고 이렇게 해야 뭐 여러 단어들의 조합으로 노출되는데 유리할 텐데, 이렇게 띡 해버리니까 왜 어떤 의도를 갖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원장님뿐만 아니라 몇 명 원장님들이 가끔 이렇게 다 붙여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원장님이 지금 해시태그를 이렇게 중간중간 다 넣으셨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넣으셨어요. 그래서 아, 노출에 이렇게 쓰는 게 더 좋다. 아, 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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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출에 유리하다고 보셨다 하더라도요. 키워드는 반드시 제목에 들어가고 본문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키워드가 잘 안 보이는 게 더 문제예요. 노출에 네. 노출에 더 중요한 건 키워드예요. 근데 그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키워드가 뭔지가 더 중요합니다, 원장님. 그리고 지금 해시태그 엄청 넣으셨잖아요. 일단은 해시태그도 이렇게까지 넣으시는 거는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해시태그는 말씀드렸듯이 원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원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요. 같은 해시태그에 묶여있는 사람들, 묶여있는 글들, 그 같은 해시태그를 쓴 다른 학원들로 이렇게 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만 쓰는 해시태그를 쓰는 게 좋은데, 뭐 예를 들면 친절한 애나쌤, 이거는 해시태그 쓰시는 거 추천. 아, 그러셨구나. 추천합니다. 자, 키워드하고 해시태그는 다릅니다. 키워드하고 해시태그는 달라요. 근데 키워드는요, 사람들이 네이버 녹색 창에 검색하는 검색어의 조합을 키워드라고 하고요. 해시태그는 어떤 태그를 묶어주는 건데, 묶어주는 역할을, 어떤 특정 주제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원장님 글 내부, 블로그 안에 있는 글을 묶어주는 역할도 하고, 같은 해시태그를 묶어주는 역할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의 이 글의 주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네이버에 알려주는 역할도 하는데, 자, 오케이. 우리 집안 영어교실. 좋아요. 친절한 NSM. 근데 양정초 식구들. 네. 이런 것들 다 넣으셨는데, 이렇게 넣으시는 거는 사실 추천하지 않습니다. 군포 양정초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뭐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시긴 하는데, 예를 들면 상상 그림미술 교습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오히려 상상 그림미술 교습소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요거로 하시려고 하면 지도를 좀 보여주시고 상상 그림미술 교습소를 포인트를 찍고 뭐 이런 지도에서 포인트 찍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치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사진으로 좀 위치를 잘 보이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건물 전면에 전체적인 해서 옆에 있는 가게들에서 어떻게 위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원까지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보이는 그런 사진을 올리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설명을 보고 나서는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땡땡워즈 이렇게 했잖아요. 땡땡워즈. 그래서 이 땡땡워즈가 뭘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좀 긍정적인 느낌을 주기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뭔가 사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합니다라고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게 어땠을까라고 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땡땡워즈 이런 것들은 오히려 되게 부정적인 의미를 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주 대표적으로 N워즈, 워드, 뭐 F워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잖아요.
해외 그 영어권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은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넣어줬으면 좀 그런 오해 소지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전체적으로 잘 보여주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거는 사실 여기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여기에 그냥 윤 선생 우리 집안 영어교실 군포금정 캠퍼스 사실은 윤 선생 군포금정이 좀 키워드로 잡혀서 노출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윤 선생 군포금정 이렇게 띄워도 상관없다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로 가셔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건 그냥 우리 지역에서 윤 선생이 어디야? 아니면 양정초잖아요. 양정초 앞 윤 선생 그 윤 선생 영어 군포 금정 캠퍼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영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지역이 들어가야 되고 영어라는 과목이 들어가야 되고 그 중에서 지역이 어딘지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야 되니까 그래서 뭐 양정초 군포 양정초 윤 선생 영어 군포 금변정 캠퍼스 뭐 이런 식으로 어 키워드를 잡고 글을 쓰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노출은 되고 있긴 한데 이렇게 하시니까 아마 키워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저는 킥오프 때 말씀드렸던 킥오프에서 그 키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복습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드백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블로그 팁은 5분만 쉬었다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인데요. 2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대량 수정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지금 원장님 이 글은요 그냥 두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수정 많이 하시지 마시도록 말씀드려요. 20분에 뵐게요.
자리로 오셨으면 채팅창에 우 한번 올려주세요. 우. 숫자 5.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단톡방에요. 글 링크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회사에 다닌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려고 해요. 20년에 한 1년, 2년 빠지는데, 제가 다니던 초창기 때는요,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어땠냐면, 2000년대, 뭐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나가서 학부모들한테 홍보를 한 다음에 바로 전화번호를 받고 전화번호를 한 다음에 컨택을 해가지고 상담으로 바로 이어지자마자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어,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바로 나가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하지 않고 그 연락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하면 전화 잘 안 받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뭘 먼저 하셔야 될까요? 원장님들. 뭘 먼저 하셔야 될까요? 심지어요. 제가 그 본사에서요. 원장님들한테 전화를 걸릴 일이 있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업무상 전화를 드리잖아요. 전화를 안 받으세요. 예를 들면 뭐 군포에 계신 원장님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안에 계신 원장님한테 전화를 안 받아. 뭐 대구에 계신 원장님한테 전화를 안 받아. 왜 안 받으시는지 아세요? 서울 전화라도 안 받아요. 서울 전화가 스팸이 많다고, 이거 영업이구나. 그러고 전화를 아예 안 받으시더라고요. 물론 서울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방에서 전화가 왔네? 이거는 어디 고기센터나 저거겠지? 하고 전화 안 받아요, 요즘에 진짜로. 그리고 며칠 전에 저희 애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4학년짜리 애가 핸드폰을 맞춰가지고, 스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핸드폰 번호까지 교체를 했거든요. 근데 애들끼리도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애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대요. 070은 전화 받으면 안 된대. 그거 광고래. 막 애들끼리도 그 얘기를 해요. 받으면 안 되는 번호래. 070으로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미 어린아이들까지도 또 홍보 전화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 많이 안 받거든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느냐. 모르는 전화번호 어떻게 하세요? 모르는 전화번호. 일단 사람들 모르는 전화번호 안 받고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검색을 해보니까 다 해보니까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사람이 안 받고 궁금해서 저도 이러거든요. 일단 안 받고 뭐가 잘 안 뜨면 요즘에 SK 같은 데에서는 이게 무슨 번호인지 잘 보여주긴 하는데 안 뜨는 번호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어느 번호인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기 때문에 안 받고 바로 홍보 전화 갔다. 그러면 이렇게 뜨잖아요. 보험 권유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SK 같은 경우에. 그러면 싫어가 많아. 이건 100% 여기 수신 차단 버튼을 가차없이 눌러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수신 차단. 그래서 실제로 아는 번호로 왔을 때도 전화
들까 말까 고민을 하기도 하고, 뭔가 그 사람하고 대화가 어떻게 이어질지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톡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문자와 뭐 카톡 이런 거, 메일 이런 걸로 소통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한테 소스를 받아서 전화를 바로 하셨을 때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아직도 이제 전화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또, 원장님, 학부모들이 일단 전화만 들어오는 거는 잘 안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자부터 먼저 보내죠. 저는 누구누구고 뭐뭐하고 어떤 이유로 어떻게 만났었는데 이런 이유로 연락을 언제쯤 드리면 괜찮을까요? 일단 시간도 물어보고 전화 통화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먼저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전화해야 연결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블로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해보실 수 있는데 문자를 보내실 때요. 예전에 이 문자는 좀 몇 번, 다른 교육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장님들 중에서, 특히 윤 선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띡 보내요. 상담, 전화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문자로 소통하는 것보다는 전화로 하고, 전화보다는 방문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자 되게 간단하게 보내는데 사실 이 문자 받기 전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저는 이제 본사 직원, 저도 이제 예전에 초통령이라는 거를 아이한테 시키면서 소스가 이제 본사로 들어가면서 전화가 간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 문자를 딱 받고는 전화를 먼저 왔는데 콜백을 했더니 저 이제 그 센터 번호니까 저는 이제 본사 직원이었기 때문에 센터에서 뭔가 저한테 문의할 게 있어서 전화를 했나 보다. 많이 제 번호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게 아니라 왜 전화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지? 그리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문자가 이렇게 띄고 왔어요. 윤 선생입니다. 확인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머니라고 아버지였는데 아빠였는데 어머니라고 이렇게 찍어서 왔고 이렇게 너무 간단히 온 거예요. 아, 왜 어떤 목적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본사 직원으로 봤을 때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본사 직원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호감은 있는 상태에서 받았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게 고객들이 이렇게 문자를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학부모들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거 딱 받았을 때 원장님들 연락하실 것 같아요? 콜백 할 것 같다. 7. 아닐 것 같다. 8. 이 문자를 받고 원장님한테 전화를 할 것 같다. 7. 아닐 것 같다. 8. 채팅창에. 네. 원장님 스스로도 이렇게는 보내면 안 보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 이 애가 다니는 다른 학원 수학학원 원장이 어떻게 보냈는지 봤더니 요래 이렇게 아주 상세히 친절하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여기 잘 보시면 일단 누구인지 밝혔고 왜 어떤 이유로 하는지 밝혔고 그 다음에
원장님의 교육 철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과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내용들이 아주 충실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길게까지 하실 건 아닌데 이렇게 충실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소통을 블로그로 하겠다고 블로그 상세 내용은 블로그를 보시라고 블로그를 링크를 보여주셨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학부모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게 꼭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호감은 생길 것 같아요. 분명히 호감은 생깁니다. 그리고 원장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등록을 안 하는 이유는 뭐 이미 다른 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잘 다니고 있거나 또는 아직 그 학원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적거나 일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원장님에 대한 호감이 여기서 분명히 생긴다면 다음번 노려볼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문자를 하나 보내더라도 좀 굉장히 그 친절하고 학부모 관점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 그런 거 고려해가면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한 가지 더 코멘트 해드리면 모든 SNS의 기본은 블로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블로그를 쓰면 글쓰기 연습이 돼요. 문자 쓰기 연습도 분명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는 꼭 해서 훈련을 해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이렇게 뭐 소스를 받거나 그러시면 또는 연락을 받거나 그러시면 좀 카카오 저기 네이버 톡톡 이런 데서 또 오면 이렇게 해보실 수 있어요. 연락 주셔서 고맙다. 이제 원장님의 어떤 학원의 이력에 대해서 좀 하고 시간도 좀 미리 만약에 방문을 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시간도 미리 알려주시고 이런 내용들은 한번 읽고 오시면 우리 원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텐데 한번 읽어보시라 라고 하시면서 원장님의 어떤 만나고자 하는 의지 보여주시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어떠신가요? 이렇게 해서 이건 그때 학원 교육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IG 쓰려고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셔서 문자를 보내시면 그리고 이렇게 원장님의 그 링크 보내시면 훨씬 더 학부모들한테 그 호감을 사고 또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꼭 봐야 원장님들이 영업할 때 필수적으로 써야 될 그 글들 있잖아요. 원장이 제일 궁금하잖아요. 원장 소개. 그리고 학원 내부가 궁금하잖아요. 아직 오진 않았지만 본 것처럼 요런 것들 어떻게 학습하는지 보여주시고 뭐 이런 링크들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에 안 보내주시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3일 뒤에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매일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보내주셔서 매일 원장님과 소통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호감이 점차 누적되게 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청주 분평 사례 상담 블로그를 이전하셔가지고 제가 이 사례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잠깐만 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교재 사진 보여주고 내용 보여주고 수업 어떻게 하고 애들 하는 수업하는 영상 들어가 있고 꾸준히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도대체 이분은 왜 이런 식으로 올리실까? 왜 자꾸만 이런 식으로 올리실까 되게 했거든요. 했더니 막상 이렇게 봤더니요.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이렇게 요걸 누르고 이렇게 봤더니 여기서 보니까 라이팅, 리딩, 그래마, 스피킹, 그 다음에 파닉스 이런 것들이요 잘 보여요.
이렇게 잘 보여요. 그래서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학원의 내 방에서 상담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블로그를 띄워놓고, 교재가 궁금하세요? 라이팅이 궁금하세요? 리딩이 궁금하세요? 어느 영역이 궁금하면 원장님이 그 영역, 특히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3학년 아이의 리딩, 뭐 이렇게 4학년 리딩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서 썼었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은 이렇게 들고 들어가서 3학년 아이들은요, 요렇게 리딩을, 여기 6학년 돼 있네요. 6학년 아이 리딩은 요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학습한 아이인데, 요렇게 학습을 하고 나면 is the name of a book. 또 요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를 잘 보여줄 수 있게 상담 포트폴리오, 그 전자 포트폴리오 이런 느낌으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나중에 지금은 그 BBC 하실 때는 아주 필수적으로 하는 그 영역들을, 그 글들을 채우신다면 나중에는 상담에 필요할 때 나중에 이런 식으로 꺼내 쓸 수 있도록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글들을 채워 넣으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나중에 그런 것들을 구성해서 넣으시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부가적인 내용까지 좀 말씀을 다 드렸고요. 다음 주 과제 말씀을 드려야 되죠. 자, 7주차 과제. 7주차 과제는요, 학부모가 우리 학원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그 주제입니다. 목적은요, 일단 학원, 뭐 교수, 공부방 선택 기준을 먼저 제시해 주시고요. 우리 학원이 학부모한테 만족스러운 이유를 이렇게 그런 기준에 의거해서 어떻게 만족스러운지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참고 포스팅 한 번씩 좀 보시고 구성 가이드도 드렸어요. 학부모 관점에서 시작하거나 학원을 고르는 정보 제공 방식이 있는데 뭐 추천하는 이유, 학부모가 이렇기 때문에 학부모가 먼저 추천하는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꼭 하셔야 될 게 원장님 소개, 그리고 삽입하는 거 잊지 마시고, 또 학부모들이 보통 이런 걸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원은 요래요. 특히 학부모들이 우리 학원을 믿고 보내는데 이렇게 신뢰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소통하는 그 카톡이나 문자 캡처, 그 다음에 반드시 하셔야 될 거 원장 소개, 뭐 이런 식의 구성으로 하셔도 되고 원장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더 적절한 그 구성이 있다면 그런 구성으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성 가이드하고 참고 포스팅 이런 것들은 한 번씩은 꼭 체크해 보시고 글을 쓰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말 지금까지 꾸준히 잘 해오고 계신 원장님들 정말 칭찬해 드리고요. 아직 좀 다양한 이유로 원장님들 제가 이번 주 초에 원장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많이들 들어봤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연들 들으면서 요번 과제들 있잖아요. 과제들로 나간 주제들은 원장님 영업에 정말 필수적인 글들이에요. 그래서 요번 그 BBC 과정 내에 다 채우지 못하셨더라도 원장님 페이스대로 꼭 그 글들은 올리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서 바로 적용해야 될 것들, 그리고 꼭 좋았던 내용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단톡방에 하나씩 올려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원장님들 더 좋은 글들을 만나 뵙길 원하고 다음 주 과제도 또 충실히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네, 이제 회의실 닫도록 하겠습니다.